지금 보고 계신 이곳은 일산을 대표하는 주요 상업지구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입니다. 일산을 대표하는 곳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적하기 그지없고 심지어 공실과 폐업하는 상가들로 속출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무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이곳이 어느새 죽어가는 상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조금씩 유동인구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일산의 중심지에 있어 낮에는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거리가 되기도 했고 밤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모여드는 활기 넘치는 곳이었죠. 평일이고 주말이고 언제나 집객력이 우수했던 곳이었는데요. 불과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였던 이곳이 여기저기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져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네요. 1층도 임대문의가 즐비한데 2층 이상의 건물은 얼마나 더 할까요? 실제로 들어가 보니 상가 내부에는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마치 이곳이 시멘트 덩어리로 보이게 되는 기이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설상가상 폐업이 이어지고 있어 이제는 일산의 핫플레이스란 단어를 붙이는 것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은 각각 2003년, 2007년에 개장하면서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았던 곳입니다. 오랜 기간 경기도 서북부에 거주하는 분들의 집결지였고 특색 있는 곳이 많아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대규모 스트리트몰 형태의 최초라고 불릴 정도로 신도시 상권을 대표하는 곳이었죠. 지도를 보시면 정발산역 근처의 일산문화광장을 중심으로 북서쪽에 라페스타, 동남쪽에 웨스턴돔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마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세련된 번화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대규모 상가에 견줄 만한 곳이 없을 뿐더러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에 이곳에는 일산뿐만 아니라 경기 서북부에 위치한 지역 시민들까지 모조리 빨아들였던 엄청난 명성을 자랑한 곳이기도 하죠. 넓은 보행자 전용거리, 테마별로 구성된 쇼핑몰, 동과 동을 이어주는 원형 브릿지로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길거리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아마 일산 주민분들 또는 김포 파주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여기에서 많은 추억을 보내셨을 겁니다. 주말이면 일산문화공원에서 라이브 콘서트, 야외 공개방송, 패션쇼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열려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일산 상권을 주도했던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전성기는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은 현재 공실이 증가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두 지역은 일산 신도시 내에서 임대료가 비싼 곳으로 손꼽혔던 곳인데요. 2000년 후반에는 1층의 평당 가격이 3천만 원을 넘어서 대치음마 아파트보다 비쌌던 호황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현재는 호황기 대비 20%를 넘어서 30% 이상까지도 저렴해진 상태가 되어버렸죠. 코로나 이전인 2018년 하반기 매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음식점은 월 평균 매출이 7,500만 원을 넘어섰고 소매업은 월 평균 매출 4,600만 원에 육박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코로나 여파와 경기 침체로 심한 타격을 입은 상업지구 중 하나입니다. 현장을 답사해보니 공허한 이곳에 흘러나오는 노래가 쓸쓸하게 들리기만 한데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상가 폐업이 속출하다 보니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침침하고 팔이 날리는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사실 죽은 상권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1층만 해도 공실이 30%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일산의 왕좌에서 물러나면서 판도가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일산을 대표하는 두 상권이 어떤 이유로 시들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신도시로 인한 외지인 수요 감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일산 거주민 분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의 서북부 지역에 있는 김포, 파주, 일산, 덕양의 명소였죠. 아무리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이 젊음을 물씬 풍기는 곳이라고 해도 건물의 노후화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고양시 덕양구의 삼송역 근처에는 스타필드 초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실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쾌적하고 즐거운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요. 밤이 되면 파주 운정신도시의 야당 상권이나 김포 한강신도시의 구례역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어 파주와 김포 주민분들은 더 이상 일산까지 올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구례역과 야당역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상권이 모두 쾌적하기도 하고요. 물론 일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파주나 김포로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라페스타 웨스턴돔으로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확 줄어들면서 분위기 판도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일산 내부에서 킨텍스 주변의 현대모터 스튜디오, 원마운트가 크게 형성되어 있고 풍산역 뒤편의 밤리단길, 백석역 주변의 벨라시타 등 무리한 상권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인구수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라고 한들 이곳이 앞으로 살아남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인구 구성의 문제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0년 1월 인구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40대 유동인구가 22.1%로 연령별 비율 중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50대 연령층은 20.8%의 비중을 차지하고 20대 연령층은 17.6% 비중을, 30대 연령층은 17.5% 비중을, 60대 연령층은 15.7% 비율을 보였습니다. 일산 신도시는 수도권의 경제축에서 벗어나 있는 전형적인 배드타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호수공원과 적당한 인프라, 좋은 교육 환경, 살기에는 너무 쾌적하고 좋은 곳이죠. 그러나 일산 신도시도 1990년대 초반에 형성된 곳이고 도시의 노후화와 함께 인구의 고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할 것 없이 일산 신도시 상권 전반의 공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정발산역 인근에는 유동인구가 많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어 임대료가 비싼 지역이었지만 건물의 노후화와 주요 소비 연령층이 킨텍스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고객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산 신도시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다면 상권 분위기가 잠시 휘청이는 것에서 멈출 수 있겠지만 일자리가 잘 없는 전형적인 배드타운이기 때문에 이대로 고객층이 고일대로 고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임대료가 대폭 감소해야만 창업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창업 전 이곳의 상권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리스크를 그나마 줄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킨텍스 주변 장항동에 일산 테크노밸리가 크게 들어설 예정인데요. 킨텍스역 방면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겠지만 정발산 주변을 비롯한 백석역과 마두역 주변의 상권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곳에 상가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산의 주요 상업지인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창 잘 나갔을 때는 더없이 좋았을 곳이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공실이 넘쳐나고 있어 괜시리 씁쓸하기도 하네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직격탄을 제대로 맞았는데 앞으로 이용객이 더 줄어들지 아니면 회복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